예, 여러분들과 또 시작합니다. 이 화면을요, 당분간 말이죠. 당분간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그 8회입니다. 예, 그날 이후란 그 타이틀이 벌써 주식 일수로 따지면 한 2달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그래서 방송을 회를 거듭하면서요, 이 화면은 계속 앞에 어떤 그 오프닝 멘트처럼요,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뒤에 이어서 어떤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때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한테 이제 최근에 이제 연락이 오신 분인데요. 소장님 TV 방송을 보고서 저는 주식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기준과 원칙이 지금 소장님 방송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잘못 기준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특히 어떤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증거금 100%라는 것은 증할 게 없어도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것은 그 회사가 소위 얘기하자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회사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반복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덫이라고 그래서 그죠? 소쿠리 놓고 예, 참새잡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공정한 시장이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서로 예, 내가 돈을 뺏기느냐 빼앗느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따면요, 누군가는 잃게 돼 있고 누군가 잃게 되면 누군가 따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우시고 제가 1시간 드리는 매주 수요일 날 밤 11시에 드리는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이렇게 이제 토요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 날도 보면요, 이데일 TV 들어오셔서 보시면 몇 시대에 또 성상 방송하는지, 아니면 이데일 TV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제 방송을 또 재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료였습니다. 돈을 내야 이제 여러분들 방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자, 이게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그림은 소위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시작을 알리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매도할 때는 언제 내가 매도하느냐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는데 종목 선택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어떻게 기준과 원칙을 잡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잘 보실게요.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래요. 2분의 1과 그리고 3분의 1인데 여기다 써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캔들은요, 이 캔들은 0%로부터 종가는 반드시 7%로 기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장중에 제일 높게 올랐던 가격, 그러니까 시가가 0%로부터 무려 여기는요 14% 이상이 흘러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와 같이 주가가 꺾여야 됩니다. 예, 윗꼬리가 달려서 비율로 따지면 1대1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준을 7% 이상 그리고 14% 이상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0%로부터 밑에 주가는요, 반드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밀렸다가 그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저고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양봉이고요. 시저고종, 다시요. 시가 그리고 저가 그리고 높이 올랐다가 종가가 형성된다고 그래서 시저고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봉은요, 반대로 음봉은요, 시작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저가 형성하고 그리고 다시 종가를 형성하죠. 그래서 시고 저종.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예? 시고 저종이다. 주가는 시고 저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주식 잘 들어보세요. 주식은요, 음봉에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양봉에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음봉에 매수를 하시는 거고, 양봉은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0%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시가가 형성된 이후로 바로 밑에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를 시가로 삼는 겁니다. 저가가 시가가 되는데 잡아주는 한도가 마이너스 3%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주가는 크게 올라갔어요. 반드시 14% 이상이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요, 반드시 7% 이상이 발생이 되고 결과값이 나와야, 그리고 거래량도요, 밑에 보면 거래량 지수 22평선에 요 평균치의 2배수 이상이 올라온 큰 거래량이 나오고 위에서 그죠? 위에서 기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살표가 나오죠. 녹색 화살표로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는 건데요. 바닥에서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이게 녹색이라고 그럴게요. 녹색 화살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즉 캔들, 몸통 그리고 윗꼬리의 비율이 1대1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요, 몸통이 훨씬 크고 꼬리가 짧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대1의 비율이 되면 반드시 밑에 캔들의 하단에 화살표가 나옵니다. 녹색 화살표. 그리고 이 영역을 걷어내면, 즉 캔들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가 있는데 영역을 빼신 다음에 요게 이제 이평선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어떤 이평선이냐? 하나는 헌터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포크라고 그럽니다. 포크는 파란색 점선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종가에 갖다 부딪혀야 되고요. 그리고 헌터라는 것은요, 바로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의 평균치 중심에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의 선택은 이 회사의 바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재무제표를 보여야죠. 재무제표 복잡하죠. 그 재무제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재무제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저 흑자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는 겁니다.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1000%.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합당한지 타당한지 정확하게 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보느냐,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를 보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보고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그리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비율, 부채 비율을 분명히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 청산가치, BPS 가격 대비 지금 현재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소위 이제 동학개미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야? 복잡해. 그러고 다른 채널을 돌리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큰 과오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고정하시고요.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어떻게 구분을 해놨냐면요. 요거는 2분의 1입니다. 이 2평은요, 소위 대마 2평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HTS에서 요거를 세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2평이고요. 지수를 다시 한번 지수화한 2평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면요. 이 캔들을 2분의 1과 그리고 하단 상단 반으로 가른 이 캔들을 다시 3등분을 해놓은 겁니다. 3등분을 해놨고, 그래서 선 표시로 따지면 여기가 1선, 여기가 2선이고요. 얘가 3선, 즉 종가겠죠. 그리고 종가로부터 3%고요. 종가로부터 7% 선을 표시해 놨고요. 그러니까 이 3% 이 부분도요, 반으로 가른 겁니다. 이 부분이 X표가 요게 4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3%라고 표시된 건요, 이게 5선인데, 이 기억하셔야 될 게 퍼센트로 따지면요, 2.99%가 되는 겁니다. 2.99%. 그래서 1선부터 3% 이하, 1선부터, 즉 1선부터 3% 이하, 이 범위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 반드시 시가가 형성이 돼야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매매를. 그런데 스나이퍼 포인트는 요게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녹색 화살표와 중복되는 대개는 포인트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제일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은 포인트와 그리고 스나이퍼가 동시에 나오면서 일단 3%에 대한 청색 화살표가 일단 표시된 이후에 여러분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면서 7% 수익을 계속 취해 가는 겁니다. 7% 아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7%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요?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뭐가 이어져야 될까요? 바로 포인트가, 포인트 매매가 한글로 쓸게요. 포인트 신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면 넘어가서, 그 다음 화면 넘어가서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다시 한번요. 첫째 날, 둘째 날, 펜으로 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 날에는요. 실제적으로 3%가 여기인데, 3%가 여기가 3%예요. 종가 대비 여기가 3%인데, 이거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7% 이상이니까 반반씩 나눴으면 밑에 하단사, 위에 상단 4%죠. 4%를 3등분하면 1.3%씩 되겠죠. 1.3 이렇게 쓸게요. 1.3. 그러면 얘가 바로 일선에서 시작을 형성해서 여기까지 한 칸만 올라가면 1.3이겠죠. 그죠? 예, 1.3이겠죠. 예. 그죠? 그러면 여기 반 채 못 올라갔으면 6% 올라간 거니까 1.3에 0.6을 더하면요. 예, 한 2% 정도 되는 거예요. 1.9 정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일단은 3% 우선 확인 수익 나고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쳐 가지 않으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홀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홀딩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홀딩. 얘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예, 홀딩이죠. 자, 그 다음날 시작은 여기서 한 거죠. 시작은, 즉 3% 근방에서 시작했으면 내가 지금 이 안에서는요, 약 한 2% 들고 가는데 아침에 3% 근방에 시작하면요, 대개는 한 5% 되면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 우선은 던지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자, 떨어지죠? 더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괜찮아요. 계속 매수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어떤 합당한 성장에 바로 저쪽에 스나이퍼라는 신호가 나온 이후에 시작 자체가 5선지, 즉 5선 안에 시작하면요, 그 이후부터는요, 내리든 오르든 떨어지든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진행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거는 이제 눈에 익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매수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시작 자체를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3%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면 갑니다. 이건 당연히 매매를 안 하겠죠. 그죠? 얘는 안 합니다. 얘는요, 안 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꾸 멈칫멈칫하죠. 그게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세뇌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얘도 당연히 안 되죠. 일선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요. 얘도요, 시작 자체가 일선 밑에서 시작했죠.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5선 안에 이 범위 안에서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래야 지금 보시는 다음 화면 넘어갈 때 그날 이후 더데이애프터 스나이퍼와 포인트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화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TBC라는 종목이죠. 예, TBC라는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 표시되어 있는데요. 잘 보실게요. 얘도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요, 녹색 화살표가 나오고요, 몸통과 꼬리의 비율이 정확하게 1대1 비율이 될 때 녹색 화살표와 이렇게 기둥이 표시가 됩니다. 이쪽에요, 거래량 종가지수 22평 평균치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하나 좀 들어갈게요. 이쪽에
이평선 보이시죠? 거래량 이평선, 지수 이평선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갑자기 이와 같이 큰 모습.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풍류 캔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풍류 캔들. 어쨌든요, 이쪽에 거래량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없으면 그냥 없는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